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초회사 들어왔다가 또 심한 외로움과 감정 소모를 느낀 저는 회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외주로 일을 받던 회사 중 하나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이었던 게 무려 재택근무. 이렇게 해서 이제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때 저는 출퇴근이 없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배정하는 할당량만 채우면 나머지 시간은 그야말로 저의 자유였죠. 이때 제가 거의 올빼미 생활을 했는데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자고 그런 생활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제 유튜브를 시작했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시작됐던 때였죠. 여기 보시면 또 이때 당시 살던 집의 흔적이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거의 모르시겠지만 이땐 라이브를 더 자주 했었어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업로드가 이때가 제일 활발했을 때였던 것 같고, 유튜브를 하면서 제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친구도 거의 없어서 뭐 사실상 뭐 집, 헬스장 뭐 이게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세상과 단절하다시피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즈니스적인 호황기를 맞게 돼요. 재택근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회사 일 말고 외주할 여유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막 세 군데를 막 끼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돈을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작업을 했는데, 평범한 뭐 다른 회사 외주부터 패션 디자이너, 아프리카 BJ, 뭐 그리고 타 유튜버들 영상들을 만들어주면서 지갑을 조금씩 채웠어요. 뭐 근데 이 돈 지금 다 애플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그렇습니다. 네, 네, 세상이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정말 큰일이 결국 터지고 맙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야. 영상 편집을 하면 아무래도 마우스를 많이 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병이 난 거죠. 병원에서는 아무 증상이 안 나오는데 나는 너무 아파. 남은 외주 계약만 다 청산하고 외주를 그만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내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건강에 대한 심각성도 좀 깨닫고 이때부터 정말 손목에 있어서 진심인 남자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우스도 이쪽 수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손목 보호대도 항상 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손목이 안 아파. 난 이걸 안 끼면 이제 생활을 못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재택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1년 4개월 정도를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과 연봉 협상도 뭐 생각보다 맞지 않게 되어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신의 한 수였죠. 제가 영상업에 뛰어들 때 그 대도서관님 밑이나 또 다른 유명 채널에 입사하는 걸 노렸거든요. 다른 유명 채널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죠. 이것도 웃긴 게 여기서 면접만 2번 떨어졌어. 그런데 3번째 지원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면접관이 저를 날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 아주 패기 있게 떨어지면 4번, 5번 오겠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네 지금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아무튼 붙었으니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어느새 제 유튜브 채널이 2,500명이 되었네요. 이때까지 키장난 면대기를 하면서 달려온 게 정말 최대한 자세하고 담백하게 제 일대기를 풀어봤어요. 대부분 저희 채널 시청자들이 이걸 원했고, 저도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내내 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2살까지 살면서 느낀 교훈을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 항상 자기 관리를 해라. 자기 관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으로만 난 내가 제일 소중해 라는 거는 솔직히 정신승리밖에 안 된다고 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직접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절대 내가 과거에 힘든 무엇을 겪었든 그건 상대방이 감당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내 상처를 꼭 받아주고 보듬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 상처를 숨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인을 만나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가 사랑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사실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것을 못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을 조금은 새겨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정말 여기까지 그저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제 인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키장남 연대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제 연대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의 저는 아직 너무나 약하고 모자라고 올라가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정신적으로든 능력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성장을 해서 더 무언가 느끼는 게 있다면, 지금 제가 느낀 것보다 더 좋은 말들을 풀어낼 수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키장난 연대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